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해운 클래스 현대사회 법리학이 3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명예훼손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범죄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한 게 범죄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명예훼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복습해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수업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발생, 우리 일상에서도 이것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민사책임,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그 또 범죄가 될 수 있는 형사책임, 그리고 뭐 도로교통법 위반에 교통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따른 행정책임,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고, 특히 형사책임 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리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난폭운전, 공동운전, 이런 것들을 수업을 했고,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해서 도주, 뺑소니 범죄, 그리고 운전자 폭행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 민식이법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명예에 관한 죄가 무엇인지를 수업을 하고, 특히 진실한 사실, 팩트예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그거를 처벌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되짚어보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갑은 친구 을에게 자신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근데 믿을 만한 친구니까 친구한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겐 절대 비밀로 해줘,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성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친구를 믿고 얘기한 거죠. 근데 갑이 을의 친구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야, 의 성병 걸렸대 하고 소문을 내고 다 떠버려 버렸어요. 되게 당혹스럽죠. 실제로 야, 너만 알고 있어, 우리 사이에, 야, 우리끼리 비밀이야 하는데 돌고 돌아 나한테 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비밀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정말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두 번째는 이것도 예인데, 이제 갑은 교수 을에게, 교수 을이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학점을 올려줬는 거 알고 이를 대나무 숲에 공개했어요. 예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을이 진짜 학점을 학생들의 돈을 받고서 학점을 올려준 게 진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나무 숲에 공개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갑은 교수가 자기에게 학점을 F를 준 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F를 줘? 그래서 F가 학생들이 성추행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이건 허위 사실이죠. 이렇게 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요거를 가지고 이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진실한 사실이에요. 친구한테 너만 알고 있어 하고 한 나의 비밀을 다 떠버리고 간 경우. 두 번째도 진실한 사실이에요. 예지만. 세 번째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 이거에 대한 처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형법에, 우리 범죄와 형벌의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형법에 명예에 관한 죄, 누군가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에 관한 범죄는 이렇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 그리고
가중적 명예훼손죄, 처벌이 세진다는 거죠.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렇게 처벌이 세지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모욕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처벌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 조문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이에요. 공연히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사실을 적시해서 어떤 누구누구는 뭐뭐다 라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항을 보면 여기 아까 봤던 가중적 명예훼손죄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논팩트, 거짓을 얘기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의 2배, 2.5배, 벌금은 2배 정도로 처벌이 세지죠. 근데 1항과 2항을 보면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차이가? 다 이제 처벌 조문이 처벌이 세진 거 말고 달라진 건 뭐가 있어요? 여기 공연이 같죠? 사실 같아요. 적시 같고 딱 같아요. 여기는 그냥 사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차이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 항은 허위 사실로 가짜로 가짜 사실을 얘기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처벌이 세진 거죠. 그러면 1항은 뭐예요? 진실한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 거죠. 진실한 사실을. 누군가에 대한 실체를 알아버렸어요. 누군가의 실체. 밖으로는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뒤로는 너무 썩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진실한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1번, 2번 사례들 같은 경우 진실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진실한 사실이 어쨌든 상대방을 깎아내려줬어요. 처벌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군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했는데 307조 1항이 성립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도로 예외적으로 처벌을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진실한 사실도 누군가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처벌을 한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308조는 아까 얘기했던 사자명예훼손죄예요.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라는 건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여기는 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307조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308조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있어요. 둘의 차이. 기억 딱 떠오르시죠? 얘는 조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허위 사실만 있어요. 여기 허위 사실만. 즉 죽은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처벌 조문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진실한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까지 처벌해버리면 역사학자들, 역사책을 쓰시거나 위인전을 쓰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처벌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역사학자들이 정당한 기술을 했는데 진실한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버리면 역사학자들은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만 처벌한다? 허위 사실만 처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예요. 처벌 조문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307조 1항의 행위, 즉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랑 비교하면 처벌이 한 1.5배 세졌죠. 2항은 1항의 방법으로 쭉 똑같이 사람의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2항에 307조 2항, 즉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얘보다 확 세져요. 왜 그러겠어요? 처벌이 세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307조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이렇게 누구 뭐야 라고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퍼지는 정도가 어때요? 퍼지는 정도가 어느 일정한 지역사회겠죠. 교수는 뭐 예를 들어서 교수는 성폭력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같이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알게 되는 사람들 정도로 퍼질 텐데, 신문이나 잡지나 라디오 이런 어떤 출판물에 의해서 거기다 명예를 훼손해 버리면 전파되는 정도가 어때요? 전파되는 정도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명예가 깎아지는 범위가, 피해자의 피해의 범위가 훨씬 더 커지게 되니까 처벌의 수위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잡지, 라디오, 비방할 목적도 필요하지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해야 돼요. 그러면 309조. 그러니까 어떤 위인전이라든지 책에다가 책, 소설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기고문 같은 데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면 309조가 적용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사건은 종결이 됐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쓰지 말자. 전두환 씨라고 표현하자라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5.18 사건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죄로 소송의 진행 중에 있다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종결돼 버렸지만 그때 이제 5.18 그 사건, 명예훼손죄 사건이 요 사건이에요. 뭐냐면 전두환의 위인전이에요. 전두환의 자서전에 5.18 그 조비오 신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깎아내렸다고 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307조.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에도 처벌한다. 허위 사실은 처벌이 세진다.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처벌한다. 근데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만 처벌한다. 출판물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도 처벌하고 허위 사실도 처벌하는데 출판물에 의하면 명예가 훼손되는 범위가 확 넓어지니까 처벌도 세진다. 근데 되게 재미난 걸 보면, 재미나다기보다는 우리 명예훼손을 이 퍼지는 범위가 넓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신문 잘 안 보죠. 잡지도 잘 안 봐요. 옛날에는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잡지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요즘 잡지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책도 잘 안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데 명예훼손하는 경우보다 어디다 명예훼손하는 게 솔직히 더 충격이 더 커져요. 어디가 더 커져요? 솔직히 우리 어디를 많이 이용해요? 요즘에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할 때는 TV나 SNS, 유튜브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없어요.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에요. TV 없어요. SNS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 처벌을 하면, 거기다 명예훼손을 하면 309조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고 있어요. 기타라고 돼 있지만 그러면 기타의 TV나 이거보다 더 전파 가능성이 크니까
TV나 기타에 TV나 SNS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타는 뭐를 수식하는 거예요? 기타 출판물을 수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V나 SNS가 출판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9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다 하면은 처벌 안 받냐?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죠. 이거 적용하죠. 이거 적용 못하니까 이거 적용하는 거죠. 307조를. 원칙적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솔직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를 SNS를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 구문이 확 세진 게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조문이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은 여전히 세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처벌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약하게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SNS 같은 것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의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처벌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310조가 있어요. 310조. 310조는 위법성의 조각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라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307조 1항 행위가 뭐였어요?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거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한 상대의 진면목을 알아버렸어요. 그 탈을 쓰고 있는데 교수의 탈, 존경받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데 속은 골문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라고 307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불가능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310조에 범죄로 일단 문제는 돼. 그런데 왜 했어? 그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을 왜 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 했네?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했네? 그러면 처벌 안 할게. 예외적으로 처벌을 안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조건 다 처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버리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라는 게 확인이 돼야지만 예외적으로 처벌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311조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라는 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명예훼손도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거였고. 그래서 둘의 차이는 뭘까요?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명예훼손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을 적시하여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현정은 뭐뭐뭐뭐다. 이현정은 돈 받고 성적을 올려준다. 이렇게 어떤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모욕이라고만 돼 있어요. 모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비하하는 표현.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게 욕을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야 이현정 개멍멍, 이현정 18 이렇게 해봐요. 이현정 개멍멍. 제가 개라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욕설을 하는 거죠. 그건 모욕이에요. 모욕.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욕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거 다 모욕죄예요. 아마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욕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일상에서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뭐 버스 타거나 이렇게 학생들 지나다니는 거 보면 욕 많이 해요. 그 어떤 외국인 유튜버가 그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한국말은 시작은 4개만 하면 된대요. 아니,
씨발, 졸라, 뭐 이렇게. 아니, 씨발, 졸라 맛있어. 뭐 이렇게 하니까 한국말의 시작은 그 네 가지만 알면 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되게 웃겼는데 이렇게 욕설 같은 건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다 모욕죄예요. 근데 왜 우리는 처벌을 안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처벌을 왜 안 받고 있을까요? 솔직히 욕설은 다 모욕죄인데 누군가를 막 욕하고 싸울 때는 막 이렇게 막 막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다 모욕죄인데 왜 처벌을 안 받을까요? 그거 다 처벌해버리면 경찰도 할 일 많아지죠. 다른 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모욕죄 같은 경우는 312조에 고소가 있어야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예요. 모욕죄는. 그래서 나에게 욕설을 들은 사람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지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욕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열받아서 했을 때 처벌을 안 하고 경찰이 관심을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죠.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때 이제 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그럼 모든 게 친고죄냐? 그건 아니에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예요. 여기 307조와 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보면 308조는 사자명예훼손죄, 311조는 모욕죄. 요건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거고, 즉 사자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이니까 누가 고소해야 되겠어요? 유가족이 고소를 한다든지,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하는 범죄고, 아까 그냥 우리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진실한 사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거나 출판물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어도 문제는 돼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써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 처벌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명예가 뭐냐? 명예가 뭐냐는 거예요. 명예는 그래서 내부적인 명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가치라고 볼 수도 있고, 외부적인 명예, 이거는 그 사람의 진면목과는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 감정. 내가 내 스스로 느끼는 감정. 나에 대한 느끼는 감정. 그걸 명예로 본다. 이걸로 볼 수도 있고 이걸로 볼 수도 있고 이걸로 볼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법에서는 명예는 외부적인 명예라고 봐요. 사람의 진면목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느끼는 가치를 어떻게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뭐를 보호해 주냐면 그 사람의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 진면목하는 건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 그거를 명예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실한 사실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버렸어요. 교수라고 돼 있는데 존경받는 교수야. 알고 봤더니 썩었어. 존경받는 성직자야. 그런데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해. 진면목을 알아버렸는데 그걸 얘기했을 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니까 표현의 자유와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군가에 대한 비판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고가 있어요. 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생각한 바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처벌하는 거는 당연해야죠. 허위사실로 한 거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데 아니 헌법에 진실한 사실을 가지고 내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로 누군가에 대한 정당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명예훼손죄래. 근데 그 불쌍하니까 예외적으로 일부 요건에 해당되면 처벌 안 하겠대.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공연이라고 돼 있어요.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공연성을 요구해요. 공연성이라는 거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명예를 훼손해 사실을 적시해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 명 있는 데서
아니면 특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해야지 공연성이 인정돼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한 명한테만 얘기했어. 야, 너만 알아. 쟤 어떻대? 나랑 친한 친구한테 야, 내가 쟤 비밀 알았어. 쟤 어떻대? 한 명한테만 얘기했어요. 공연성 인정돼요, 안 돼요? 법에 우리 국어사전에 공연이는 불특정이에요. 특정되어 있잖아요. 내 친구한테 얘기했잖아요. 다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 판례는 전파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판례인데 답을 얘기하면 한 명한테 얘기해도 걔가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서 처벌을 해요. 처벌이 넓어지는 거죠. 즉 한 명한테 야 너만 알아. 쟤 어떻대? 이렇게 얘기한 것도 걔가 퍼뜨릴 수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공연성을 인정해서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거죠. 즉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명한테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한 명한테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공연성이 없다라고 본 판례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도 공연성이 있다라고 본 판례도 있어요. 즉 예를 들어 이건 어떤 게 아니냐면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부부예요. 근데 내가 A라는 남자가 바람 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B니까 B한테 야, 네 남편 바람 펴. 한 명한테 얘기했죠. 전파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전파 가능성. 없죠, 이거는. 자기 남편이 바람핀 거를 뭐 떠버리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요거는 이제 죄송하지만 이게 폄훼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찜질방 아니면 슈퍼 주인 아저씨, 주인 아주머니한테 저 집 남편, 저 집 남자 바람 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한 명한테 얘기해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적시해야 돼요. 사실은 이현정은 뭐뭐뭐뭐다. 이현정은 뭐 한다.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모욕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317조 1항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는데 그게 처벌받으면 너무 가혹하니까 310조를 뒀어요. 그죠? 307조 1항 명예훼손하는 행위가 오로지 공공을 위한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3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307조 1항 행위니까 진실한 사실이어야 돼요. 진실한. 두 번째는 오로지 공공을 위한 때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진실한 허위 사실은 공공의 이익이 당연히 인정이 안 되죠.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위한 때. 교수가 돈을 받고 진짜 만약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학점을 올려줬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학생이. 그 교수한테 수업 들어야 돼요? 안 되죠. 저 교수 문제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 사람 수업 들으면 안 된다. 돈 받고 학점 준다. 진실한 만약 얘니까 그런 교수님들 없으실 거예요.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겠죠.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러면 100% 진실해야 되냐?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100%. 한 번 돈 받고 그것도 문제죠. 한 번 돈 받고 학점을 올렸는데 10명한테 돈 받고 학점을 올려줬다. 이건 진실한 사실이에요? 허위 사실이에요? 어떻게 100% 다 동일할 수 있어요? 진실할 수 다소 과장이 들어가도 기본 사실 돈 받고 학점을 올려줬다는 기본 사실이 진실이면 진실한 사실로 봐줘요. 조금 더 피고인을 위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법에는 오로지 공공의 위한 때라고 되어 있어. 오로지 공공의 위한 때. 그러니까 영어로는 only죠. 다른 목적은 없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내가 저 교수에게 되게 열이 받아 있었어. 저 교수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 나한테 수업 시간에 망신을 줬어. 내 학점이 지난 학기에 안 줬어.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찾다 보니까 돈 받고 학점을 준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교수한테 수업을 들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뭐도 있는 거예요. 복수의 목적, 나를 엿먹였던 목적도 있는 거죠. 오로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원칙적으로 오로지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것도 피고인을 좀 위해서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라면 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에 의해서 좀 처벌하지 않은 예외를 넓게 해석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진실한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처벌을 하는 문제는 두 가지, 특히 공공의 이익이 없다라고 보여지면, 야, 너만 알아. 야, 쟤 성병 걸렸대. 쟤 뭐 했대. 공공의 이익은 솔직히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처벌받는 거예요. 아까 사례 첫 번째 같은 경우 다 진실한 사실을 처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사례를 보시면 요거 진실한 사실이지만 공공의 이익이 없으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건 만약 진실한 사실이라면 처벌되지 않은 예외는 인정이 되겠죠. 얘는 당연히 처벌이 세질 거고. 그래서 문제는 이게 외국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명예훼손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잠깐만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훼손하면, 그리고 이 항은 거짓에 얘기하면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해도 되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해도 아까보다 처벌이 세진 걸 볼 수 있어요. 형법에 비해서 가중처벌해요. 왜? 전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과연 처벌해야 되는가? 진실인데, 그리고 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고 언론 출판의 가장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권리고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진실한 사실을 얘기한 게 왜 범죄야? 그럼 표현의 자유는 뭐하러 있어?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과자의 실제 제가 전과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 쟤 전과자래. 뭐예요? 명예훼손죄잖아요. 공공의 이익 없으면. 처벌함으로써 순기능은 있어요. 아까 친구가 자기가 믿을 만한 친구만 믿고 야, 진짜 너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 퍼져버리면 진짜 문제가 있죠. 그런 걸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고 옛날부터 인정되었던, 그리고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나 미투라든지 이런 거를 진실한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과거의 일이니까 뭐예요? 증거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든지 무죄를 받아버리면 역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즉 서방 국가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만 처벌해요. 허위사실만.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하는 건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서는 아까 야, 친구야 너만 알아 했는데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럼 처벌을 안 한다고 그럼 법적인 잘못이 아예 없냐? 그러진 않아요. 내가 어쨌든 피해를 입었죠. 그랬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해요. 손해배상을 신청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해요. 형법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개인의 영역에.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거는 처벌 안 하겠다. 허위 사실만 처벌하겠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게 민사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해결하라는 게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의 입법례로 많이 나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든 다 처벌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은 예외적으로 이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처벌을 안 한다. 기본적으로는 처벌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계속 이게 바꾸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생활하시면서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될 거예요. 이 명예훼손죄가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처벌하지 말자라는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허위 사실만 처벌하자. 허위 사실은 강하게 처벌하자. 왜? 이건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데 허위 사실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진실한 사실을 얘기하는 건 처벌하지 말자. 다만 문제가 있으면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자라는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바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순기능도 있지만 악기능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명예훼손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게 아까 처벌조문에 보셨지만 이게 일상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요. 누군가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고소장들이 많이 접수되는 범죄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럴 때 선거 때, 선거라는 게 이제 공직선거, 이렇게 국회의원 뽑고 이런 거 말고 어디 아파트에 뭐 조합원의 조합장을 뽑는다, 아파트 뭐 재개발의 조합장을 뽑는다, 뭐 어디 부녀의 뭐를 뽑는다, 무슨 아버지의 뭐를 뽑는다, 무슨 배드민턴 클럽의 회장을 뽑는다, 이런 것들을 뽑을 때 상대방하고 서로 이제 경선이 붙어가지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비방을 하잖아요. 이럴 때 보면은 내 표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얘기했을 때 진실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처벌조문을 아시고 일상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조심도 해야 되고, 누군가의 비판을 할 때는 진짜 허위 사실은 절대 안 되죠.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그게 정말 정당한 진정한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진실한 사실로 누군가를 깎아내린다 할 때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을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는 건 아니죠. 우리 사회의 발전과 이런 거를 위해서는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지금 과도기전 입장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차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어요. 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이제 만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요번에 요 클래스는 세 번째 요번 강의를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